상습 정체 구간인 부산역에서 중구로 이어지는 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이순신대로가 31일 개통했습니다. 대도시의 신도시마저 분만 산부인과가 문을 닫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출생아 감소 속 지역의 분만 의료 공급 중단 사태를 집중 조명합니다. 광안대교의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주행 중인 차량 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 요금을 부과하는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역에서 중구로 이어지는 대로는 상습 교통 정체가 반복되는 구간입니다. 중앙대로뿐 아니라 일명 부둣길, 충장대로도 통행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 도로들의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이순신대로가 개통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역과 중앙동을 연결하는 중앙대로입니다.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로 평소에도 통행이 어려운 구간입니다. 부둣길로 알려진 충장대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부산항을 오가는 컨테이너 차량이 많다 보니 교통 정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하고 저 위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뒤엉켜가지고 퇴근 시간 5시 한 50분부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이쪽 길로 통행을 하지 않고 중구와 동구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할 이순신대로가 개통됐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 1단계 구역의 남북을 관통하는 이 대로는 북항 일대였던 부산포 해전을 승리로 이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 이순신대로로 명명됐습니다. 사업비 1,800여억 원을 들여 조성된 이 대로는 부산항만공사 사옥 옆인 중구 연안보도 삼거리에서 동구 부산항 국제터미널 근처까지 총 길이 1.6km 구간입니다. 올해 말쯤 오페라하우스 연결도로 공사가 완공되면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우회도로로 사용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이 도로가 전면 개통이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보완을 해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이 금단의 땅을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행복한 어떤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인 부지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된 만큼 현재 개방된 친수공원이나 마리나의 이용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광안대교의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주행 중인 차량 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 요금을 부과하는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총 사업비 약 69억 원을 투입해 오는 9월까지 대연동 1원 광안대교 진출입로 4곳에 스마트 톨링 기술이 적용된 다차로 하이패스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스마트 톨링 시스템 구축으로 광안대교 위 교통 지정체 개선과 배기가스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1319일간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한 주요 대응 과정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는 크게 시의 코로나19 분야별 대응 과정과 새로운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수행한 부산형 방역의료 정책과제 연구로 나뉩니다. 부산시는 백서 발간을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 설문조사와 인터뷰, 보건소 직원의 설문조사 등 코로나19 최일선 현장의 전문가와 종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백서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신혼부부 주택용자와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기간 연장 대상자 확대를 추진합니다. 신혼부부 주택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대출금리 연 2%,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현재 조례상 연장 대상자는 출산하거나 1년 이상 난임 치료와 시술을 받은 시민입니다. 부산시는 임신한 경우도 연장 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2월 중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장 대상자는 최초 2년의 사업 지원 기간을 2년씩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남북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2단계 사업에 선정돼 국비 14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구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에 지방비를 더해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송정 바다봉사실 일원에 송정 해양레포츠 빌리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송정 해양레포츠 빌리지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가상현실과 4차원의 해양레저 체험을 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과 서핑 복합플라자, 생존체험관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이 2024년 설 명절 연휴 영락공원과 추모공원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합니다. 공단은 설 명절 연휴 기간 영락공원에 5만 명, 추모공원에 12만 명가량이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참배 시간을 기존보다 2시간 연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참배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영락공원 주변 금정 구민운동장과 스포원, 신천마을 주변 등의 3,600면, 추모공원 진입도로변 양방향에 700면의 임시주차장을 마련합니다. 대중교통 이용객들을 위해 영락공원과 범어사 도시철도역을 오가는 마을버스 2-1번 배차 시간을 단축하고 추모공원과 노포동 도시철도역을 직행하는 시내버스를 임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봅니다. 최근 기장군 신도시의 한 산부인과가 분만 업무 중단을 예고했고 화명동의 분만병원도 5월부로 분만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감소 속에 지역의 분만 의료 공급 중단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도구의 한 산부인과 의원입니다. 지역의 마지막 남은 분만이 가능한 병원이지만 분만실과 입원실이 텅 비었습니다. 저희 같은 개인 의원에서는 이제 분만율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지금 거의 분만이 없다시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영도구와 서구의 경우 지난 2001년 부산 최초로 합계 출산율이 1명 밑으로 무너졌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악순환 속에 원도심에서 지방 소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지난 2020년 헬로티비 뉴스 보도였습니다. 저출산 속에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 중구 영도구 지역에서 분만 가능한 병원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저출산의 그림자, 4년 만에 신도시까지 덮쳤습니다. 부산에서도 출산율이 높다고 알려진 기장군 지역, 그 안에서도 정관 신도시에 있는 한 병원이 분만 진료를 포기하고 나섰습니다. 기장군 정관 신도시의 한 병원. 오는 9일부터 분만 업무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저출산과 산과 의료진 수급의 어려움 속에 분만 진료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운영 비용 대비해가지고 이제 수익이 이제 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워낙 작아지다 보니까 5년 동안 계속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적정 운영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데 벌어서 이제 메꾸고 했는데 이게 한계가 좀 온 거죠. 산모들도 당혹스럽습니다. 이미 가까운 산부인과의 분만 진료와 조리원은 예약이 가득 찬 상태다 보니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처음에 병원을 정할 때도 엄청 다 알아보고 이렇게 자기한테 이제 제일 괜찮은 데로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통보 받으니까 뭐 알아봐야 되는 게 현실인데 네네. 힘들죠. 많이 이렇게 나오러 오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 그냥 거의 악순환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거죠. 10년 전 2만 6천여 명이었던 부산의 출생아 수는 지난 2022년 1만 4천여 명으로 46% 급감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속에 앞으로 분만 의료 공급 중단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5월이면 북구의 한 병원에서도 분만 진료를 중단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부산에 있는 분만 가능 산부인과는 27곳에서 25곳으로 줄게 됩니다. 현재 중구와 영도구, 사상구에는 분만 병원이 하나도 없고 지자체 4곳은 24시간 분만실이 없는 상황인데 이 같은 분만 취약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산부인과 지원자가 1명도 없었던 부산 지역 대학병원 3곳은 올해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민간의 이제 의료 환자들의 어떤 수요에 맞추어서
의사들이나 병원의 이제 의료적 공급 체계가 이루어지는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니까 특히 이제 그 어떤 임산부라든지 신생아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급감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산부인과나 소아과의 의료 체계가 이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 속의 대도시 부산의 분만 의료 체계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기계산업의 요람,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 모두 창원 국가산단을 이르는 말입니다. 올해 창원 국가산단이 50주년을 맞았는데요. LG 헬로비전 경남방송에서는 산단 50년을 이끈 지역의 강소기업을 알리고 청년이 떠나지 않고 경남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연중 기획보도, 청년이 쓰는 자소서가 아닌 기업이 직접 써고는 창원산단 기소서. 첫 번째 기업을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입사한 지 이제 막 1년 반이 된 김태훈 씨. 경남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그쪽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이 회사를 알게 되었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설계 쪽에는 기계제도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중장비 쪽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천장 크레인이라든가 얼마 전엔 굴착기랑 지게차도 다 땄고요. 집에서도 가까운 데다 즐거운 회사 분위기를 가장 만족합니다. 술 안 드십니까? 그러면 안 드셔도 됩니다. 그냥 음료수 뭐 시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해주세요. 어떤 걸 하는지 잘 알려주시고 하니까 적응하기 엄청 편했습니다. 3D 프린터라는 이제 뭐 접해보기 어려운 기회도 생기게 돼서 배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더 배울 수 있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정년 퇴직을 앞둔 장수민 씨는 약 20년 차 워킹맘입니다. 그때는 애도 어렵고 그래서 집 가까운 데로 직장 구하다 보니까 가게 됐었어요. 우선은 뭐 오다 보니까 뭐 분위기도 좋고 작업 환경도 좋아서 사람들도 좋고 특히 그래서 이제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오래 있을 줄은 몰랐는데 있다 보니까는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가벼운 마음에 나왔던 직장은 어느덧 자녀를 키울 수 있게 도와준 버팀목이 됐습니다. 맞벌이 해가지고 애들도 다 키웠지만 또 애들이 성장해서 또 대학교 갔을 때 뭐 전세금이라든지 이렇게 마련할 때 그때도 많이 도움이 됐죠. 전자제품에서 사람 몸의 혈관과도 같은 케이블. 이 강소기업은 창원 국가산단에서 25년이 넘은 케이블 분야 선두주자입니다. 높은 기술력으로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10여 년 전부터 3D 프린터 시장까지 가지를 뻗었습니다. 아낌없는 투자로 물을 줬고 수많은 특허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특허도 몇 개 가지고 있고 못 만드는 게 없는 설계자가 어떤 구상을 하면 그걸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3D 프린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고고 세계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든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창원 국가산단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대표. 개발 인력의 해외 교육도 아끼지 않는 지금 무엇보다 우리 지역의 인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수도권에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니까 지금은 편할지 모르지만 미래를 들여다보면 우리 그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기술이 있는 강소기업들에서 자기의 기반을 다져서 거기에서 바탕으로 계속 어느 수준에 올라오면 그걸 바탕으로서 창업해서 큰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는 저는 청년들이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